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 하단과 같이 코드를 구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4개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출력 배열을 구했는데 이거를 좀 더 이 똑같은 함수를 4번 불러다 쓰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너무 복잡한데 이거를 포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 위와 같은 포르프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이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n차원 배열을 입력으로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차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2차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차원은 뭐 3차원 배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된 길이의 원소 또는 부분 배열을 인덱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이 삭제된 배열과 삭제된 부분을 구분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ys8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포르프를 이용하면 제일 쉽게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포르프를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행이 되겠고 이 안쪽이 열이죠. 그래서 5행 6열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배열의 원소는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하고 올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로 생성이 되게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수행되고 나면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결과값을 보면 5행 6열에 해당하는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3가지 또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 행, 열 정보인데 지금 이거는 이 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을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로부터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열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5행 6열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0, 1, 2이기 때문에 이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열이 하나의 열이 삭제됐기 때문에 5행 5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열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없어졌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0, 1, 2, 3이니까 또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5행 4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이런 식으로 열을 하나씩 삭제하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5행 4열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 관련된 코드를 좀 더 심플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포르프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함수를 4번은 호출했기 때문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4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값에 대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결국 열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최초 수행될 때는 0 더하기 2이기 때문에 2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고 세 번째는 2 더하기 2가 돼서 4,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하고 똑같은 입력 파라미터를 인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 4개를 이용했던 거를 포르프와 하나의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 하나를 이용을 해서 반복 수행을 해서
최종 출력이 나가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 붙여 놓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한 2차원별 랜덤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바깥쪽 포르프는 5번 5행 6열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행이 되겠고요. 자, 행이 되겠고, 이 아래쪽 포르프는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행 6열로 제가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난수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난수 생성 함수가 되겠고,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의 상수에서 자, 곱하기 100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올림 함수를 이용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 함수를 불러오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열이 되겠죠. 자, 출력에서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를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배열이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사이즈 좀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사이즈도 좀 줄이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행열 좀 늘려보겠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 되면 5행 6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아래와 같이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자, 2차원 배열인가 했고, 보면 길이가 있고 행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열 데이터를 내가 지우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부분이 삭제된 배열을 다시 입력으로 인가받고, 여기에다가 자, 숫자형에서 더하기 1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복사를 해서 자,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출력으로는 자, 생성해 자, 이거는 입력 배열을 하나 복사해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배열이라고 하겠고요. 자, 출력 배열 결과를 볼까요? 이걸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는 제거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행 4열 데이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하면은 이걸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입력 배열 중에서 자, 이 가로 방향이 행이고 세로 방향이 열인데 자, 두 번째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는 랩뷰는 0부터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0, 1, 2이기 때문에
이 55, 28, 11, 70, 51에 해당하는 값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55, 28, 11, 70, 51 부분이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음 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자, 출력배열 2라고 하는 값에서 또 세 번째 열을 지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열, 한 0, 1, 2, 3이기 때문에 62, 91, 48, 53, 12를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실행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어졌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0, 1, 2, 3, 46에 해당하는 이 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 98, 72 있고 41 있는데 46에 해당하는 열이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아래쪽 코드하고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에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포르프의 반복 횟수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는 4번만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복사하시고 입력 배열 인가해 주시고요. 다시 Shift 레지스터의 입력으로는 이 부분이 삭제된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입력으로 이 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루프 반복 터미널에다가 자, 2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2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에 하셔가지고 2를 더해서 이거를 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 이 코드하고 이 아래쪽 코드하고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과값이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에 출력배열 2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는 왼쪽 경계로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동작을 시켰을 때 출력 배열과 출력 배열 2 결과값이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아래와 같이 내가 진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구현하신 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코드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처음에 코딩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를 최적화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를 일단 이렇게 주석으로 좀 처리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이제 그 리팩토링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서 다시 인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값을 넣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냥 삭제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삭제를 했는데 막상 동작을 시켜보니까 리팩토링한 코드를 돌려보니까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원인을 또 찾기 위해서 원래 코드로 또 돌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삭제를 하시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배열 좀 위로 올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가 복잡하더라도 일단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를 먼저 구현하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구현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코드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지금처럼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가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경우에는 한 번 호출하는데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횟수만큼 수행하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가 코드 최적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됐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 관련된 부분을 코드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한 코드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빗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배열 함수들 중에서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